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지내시던 동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평소 즐겨 드시던 특정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크게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 몸에 좋다고 여겨졌던 음식들이 이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일부 식품들은 더욱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혈당 관리를 어렵게 하고 관절 건강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낙상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 선택법과 실용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들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여 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 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식품 3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왜 이런 식품들이 주의가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둘째, 이런 주의 식품들 대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3가지 우수한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특별한 식품은 노년기 면역력과 뼈 건강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셋째, 씹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 스무디 레시피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려서 건강한 식단이 어렵다는 편견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감자가 문제라니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감자 자체가 나쁜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감자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30%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삶은 감자나 찐 감자의 혈당 지수는 90에 달합니다. 이는 포도당 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72세 어르신께서는 당뇨 관리를 위해 밥 대신 감자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혈당이 오히려 더 높아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감자의 전분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했지만 60세가 넘으면 췌장 기능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영국의 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한 어지럼증이 낙상 위험을 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감자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주먹 크기 절반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고구마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식이섬유도 3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피망은 비타민C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피망 자체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 때문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렉틴이 장벽을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점막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젊을 때는 튼튼했던 장벽이 약해지는 거죠. 독일의 한 대학 염증학 연구팀이 관절염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피망, 가지, 토마토 등의 나이트쉐이드 계열 채소 섭취를 줄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통증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67세 어르신께서는 샐러드를 좋아하셔서 매일 생피망을 드셨어요. 그런데 자꾸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셨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나중에 피망 섭취를 줄이고 나서야 괜찮아지셨어요. 그럼 피망을 아예 못 먹나요? 아닙니다. 렉틴은 열에 약해요.
70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렉틴이 80% 이상 줄어듭니다. 볶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안전해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한 대학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렉틴이 소장 육모를 손상시켜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렉틴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콩나물은 우리 전통 음식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콩나물을 충분히 익혀서 드셨어요. 요즘은 아삭한 식감을 위해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경우가 많죠.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콩나물은 식중독 위험이 높은 채소 중 하나라고 해요. 콩나물은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채소라서 살모넬라균, 대장균 같은 병원성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독일의 한 대학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콩나물을 조사한 결과 90%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뿌리 부분에 세균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 70세 어르신께서는 아삭한 식감을 좋아해서 콩나물을 살짝만 데쳐서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으로 견딜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젊은 사람들도 콩나물을 먹는데 괜찮던데요?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좋아서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 면역이 많이 약해집니다. 호주의 한 대학 면역학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후 장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젊을 때의 3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콩나물은 꼭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끓는 물에 최소 5분은 끓이셔야 합니다. 균이 완전히 죽는 온도는 75도인데 속까지 이 온도가 되려면 5분 정도는 끓여야 해요. 이제 노년기 건강을 지켜줄 좋은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 시금치는 정말 놀라운 채소예요.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40% 느렸다고 해요.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엽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엽산 부족이 치매 발생 위험을 2배로 높인다고 해요. 시금치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탁월합니다. 미국 국립암과연구소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 성분들이 황반변성을 60%까지 예방해 준다고 밝혔어요.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한 80세 어르신께서는 매일 시금치 된장국을 드십니다. 덕분에 또래보다 머리도 맑고 눈도 좋으세요. 시금치가 내 보약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시금치에는 질산염도 풍부해요. 영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질산염이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평균 10mmHg 정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심장 건강에 아주 좋은 거죠. 시금치에 옥살산이 많다던데요? 맞습니다. 생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이 80% 이상 줄어듭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도 충분해요. 시금치는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국에 넣어 끓이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칼슘이 많은 두부나 멸치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스웨덴의 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들이 근력 손실 속도가 40% 느렸다고 해요. 시금치의 질산염이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이라고 불려요. 미국의 한 유명 의과대학에서 20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2배로 높여줘요.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브로콜리가 이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이 대장암 위험이 60% 낮았습니다.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 72세 어르신께서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어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국제 류마티스 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설포라판이 영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이에요. 일본의 한 대학 골다공증 연구팀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이 골절 위험이 50% 낮았다고 해요. 브로콜리는 냄새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아보세요. 냄새도 줄어들고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할 정도로만 익히시면 돼요. 프랑스의 한 대학 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건강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당근.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정말 놀라운 성분이에요. 미국 안과학회에서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황반변성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바뀝니다. 이게 시력을 보호해주는 핵심 영양소예요. 특히 야간 시력 유지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야맹증이 생기기 쉬운데 당근이 이를 예방해 주거든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당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심장병 위험이 30% 낮았어요.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당근을 매일 드세요. 생으로도 드시고 익혀서도 드시고요. 당근 먹고 나서 눈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실제로 안과 검진에서도 황반 상태가 또래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근에는 폴리아세틸렌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한 대학 암연구소에서 밝혀낸 건데 이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해요. 특히 대장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야 하나요? 익혀서 먹어야 하나요? 둘 다 좋아요. 다만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3배나 높아져요. 독일의 한 대학 영양생화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이 면역력 지표가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좋은 채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첫째, 주의가 필요한 식품들은 꼭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시면 대부분의 문제 성분이 줄어듭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둘째, 좋은 채소라도 적당량을 지키세요. 하루 3접시가 적당합니다. 하루 350지에서 500지우로 한 접시당 주먹 1개 크기 정도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이기도 하고요. 셋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어요.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무지개 식단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넷째, 신선한 채소를 고르세요. 특히 잎채소는 사온 지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빠르게 파괴되거든요. 그럼 보너스 팁으로 씹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건강채소 스무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금치 한 컵을 30초간 데치고 당근 반 개도 살짝 데쳐주세요. 브로콜리 반 컵도 부드럽게 익혀서 준비하고요. 단맛을 위해 사과 반 개와 레몬즙 한 큰술, 물 200ml를 넣습니다. 믹서에 모든 재료를 넣고 1분 정도 갈아주세요. 너무 곱게 갈지 말고 식이섬유가 조금 남도록 하는 게 좋아요. 만든 즉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무디로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씹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스무디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소화 부담도 적고 많은 양의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스무디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서 견과류 한 큰 술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차갑게 마시지 마시고 상온에서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매일 마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3-4회만 드세요. 나머지 날에는 채소를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씹는 동작 자체가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당뇨가 있으시면 사과를 빼고 만드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시금치나 당근을 조절하세요. 이런 채소들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며 먹어야 하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용법 용량을 지키듯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먹었구나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내거든요. 20여 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식품 선택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 식품들 마이너스 감자, 피망, 생콩나물은 완전히 금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서 적당히 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면 권장하는 식품들인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은 노화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의 식품은 가끔 소량만, 좋은 식품은 매일 적당량을 드시면 됩니다. 씹기 어려우시거나 식욕이 없으신 분들은 건강 스무디로 드셔도 좋아요.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드시던 감자 대신 고구마로, 생피망 대신 익힌 피망으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주위 분들에게 영상 추천해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